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대표적인 귀 질환인 이명과 난청입니다. 실제 소리가 없는데도 계속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반면에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면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귀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찬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찬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귀의 기능, 원래라면 소리를 잘 듣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난청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이제 귀로 들어오면 고막이라는 것을 진동시키고 고막 뒤쪽에 붙은 작은 뼈인 이소골을 지렛대처럼 움직이면 달팽이 간 쪽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고 달팽이 간은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로 이제 신경을 전달하면 이것이 우리가 소리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소리가 전달되는 길목상에 고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뼈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물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면 우리 그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리 전달은 잘 되는데 뒤쪽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그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노인성 난청, 선천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으로 신경이 퇴행성으로 오는 난청이고 선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신경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이 소음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경우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아, 난청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명은 소리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 나 스스로 이제 소리를 느끼는 건데 신경 경로상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자각적 이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혈관이나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환자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검사자도 느낄 수 있는 진동성이나 박동성의 이명을 타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90% 이상은 자각적 이명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귀에서 윙, 삐, 웅, 바람 소리, 매미 소리 이런 것들을 주로 호소하시고 오십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명과 난청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상반된 질환인 것도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이명 환자들이 난청을 많이 동반하고 있는데요.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각 중추에서 소리가 덜 들어오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역으로 소리를 더 만들어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명 신호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오셔서 난 청력이 정상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밀 청력 검사를 해보면 고음역대에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하음역대인 500에서 2kHz까지는 우리가 정상인데 그보다 더 고수파대의 난청이 있는 경우는 평상시에 정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있으신 경우에는 난청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죠. 그러면 엄청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게 그것도 어떤 질환인가요? 그거는 청각과민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면 우리가 전두엽에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너에게 나쁜 소리가 아니야. 너에게 통증을 주는 소리 아니 이걸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소리를 들으면 아프다. 막 신경질이 난다.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약간 청각과민증이라고 해서 좀 다른 부류입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본격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요즘 퇴근 후에 헬스장을 찾아서 근력 운동 많이 하는 편인데요. 며칠 전에 운동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면서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난청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수일 이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난청이 찾아오는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라 그러는데 이명, 어지럼증, 이충만감, 구토, 오심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고 간혹 혈관이나 바이러스, 청신경 종양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 90%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의 이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돌발성 난청 이전에 이명이 동반되기도 선행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명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병원을 꼭 오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네. 40%의 환자에서 이제 어지럼증을 같이 호소하기도 하는데 어지럼증으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청력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예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자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3년 전에 이석증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두 차례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또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른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증을 꾸준히 치료 중인데도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석증 자체가 난청, 이명을 유발시키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돌발성 난청에 이석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메니에르병에 이석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메니에르병은 난청, 어지럼, 이명, 이충만감, 귀가 꽉 찬 느낌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질환인데 메니에르병과 이제 이석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메니에르병에 의한 이석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복적인 난청과 어지럼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호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에 관한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우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겠는데 네. 갑작스럽게 동반된 난청과 함께 온 이명은 당연히 난청을 치료하면 90% 이상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만성적인 이명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이명 재훈련 치료라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이명을 강화시키는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만성적으로 이명을 듣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소리와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고요. 당연히 난청이 심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통해서 외부 소리를 잘 넣어주면 이명이 또 개선되는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는 병두개 자기 작소리라 해서 머리에 자기장을 찧어줘서 이제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법은 이제 병원을 오셔서 환자분에 맞게 이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난청의 경우에는 치료하면 청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요? 일단 치료의 대상이 되는 난청은 우리가 이제 염증으로 오는 전응성 난청이나 갑자기 발생한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염증으로 인한 난청인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술적으로 개선을 시켜주면 난청이 치료가 되고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주사 치료를 고막에다 놓는 치료를 해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돌발성 난청의 이제 교과서적인 치료 확률은 3분의 1은 완전히, 3분의 1은 불완전하게, 3분의 1은 회복 안 될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는 그래도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조금 퇴행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인 정말 젊은 청년의 청력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보청기라든지 이런 청각 보조기구를 통해서 청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이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면 청력이 실제로 나빠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청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 요령,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 진료를 보면 이어폰으로 이제 이어폰이 요즘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층에도 난청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도 결국에는 소음성 난청하고 원리가 같게 큰 소리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달팽이 안쪽의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난청과 이명을 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장시간 또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환경이 소음 환경이다 보니까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더욱더 이제 손상이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야외에서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핵심은 뭐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볼륨을 낮추는 것. 평상시에도 큰 소리 노출을 조금 피하는 게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이명과 난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난청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이어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층의 난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난청 환자가 많아지니까 이명 환자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고요. 무엇보다 뭐 중요한 거는 난청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난청과 이명이 왔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돌발성 난청이나 갑작스럽게 이명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들의 청력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